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 책 이성희님의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미국 뉴욕 식물원의 가든으로 일하시는 저자가 식물에 관한 전문적인 이야기도 하시지만 그것에 더해 깊은 사색과 성찰을 더한 정원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연과 그분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계속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제가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신선한 방식으로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책을 쓰신 이 성희님은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SK 브로드밴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KINX, TMX 소프트 등에서 경영 기획 업무를 담당했고 2018년에 뉴욕 주립대에 편입해서 식물학과 지형 개발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물고기를 사랑하는 저자는 4대강 사업으로 물의 여울이 파헤쳐지는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생태를 복원하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1년간 머무르는 동안 두 자녀를 현지의 생태 혁신학교 그린스쿨에 보내고 생태 복원과 관련한 진로를 탐색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에서 식물과학과 지형 개발학을 전공하고 롱아일랜드의 플랜팅 필즈 수목원을 거쳐 2021년 뉴욕 식물원에 입사했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자가 지나온 우리나라 민물고기와 인도네시아 그린스쿨과 미국 뉴욕 식물원으로의 여정은 참된 교회를 찾아 헤맸던 구도의 길과 새끼줄처럼 엮여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30년간 새 교회에서 보낸 교회 생활은 분열된 교회, 변질된 교회, 사라진 교회였지만 참된 교회를 찾아 나서는 여정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면 교회의 유전자를 통해 천국 형질이 계승되는 것이라면 무너진 피조세계도 교회를 통해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저자에게 수목원은 수도원이었고 정원은 성소였습니다. 현재 뉴욕 식물원 부속 수목원 및 녹지 전체를 담당하는 정원 운영센터를 거쳐 식물 생산과 보존을 담당하는 놀런 그린하우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북미 자생 식물을 활용한 자연주의 정원을 지역에 확산시키는 일을 모색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미국 북동부의 혹한기를 견딜 수 있는 다양한 정원 식물 발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욕주 알바니에서 아내와 두 자녀, 고양이 2마리와 살고 있으며 인접도시 스캐네테디 소재의 얼바니 한인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요. 프롤로그, 나의 수목원, 나의 수도원, 환대의 정원, 당신이 필요합니다. 빛의 정원, 빛을 포용한 정원 같은 교회, 공의의 정원, 상실한 낙원을 회복하는 연습, 공감의 정원, 우는 사람들 사이에 겸허히 자리 잡기, 경계의 정원, Revival, Restoration, Resilience, Reconciliation, 인내의 정원, 창조주가 지으신 그대로, 지역의 정원, 기억하고 드러내고 품고 치유한다. 연결의 정원, Get Involved, 모두의 정원, 나비 한 마리를 대접할 수 있는 교회, 대지의 정원, 미생의 향연, 대지의 식물들, 파송의 정원, 흩어져서 더 멀리, 겨울의 정원, 신이 침묵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고뇌가 가득할 때, 에필로그, 나의 정원, 나의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희님은요, 미국에서 정원가로 자리 잡기까지 겪은 여정 속에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특히 교회와 관련된 경험과 생각들을 자주 복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원에 대해 부흥기를 맡고 있는 한국에서는 교회는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엇갈린 길을 가는 듯한 정원과 교회의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면서
저자는 두 개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는데 좋은 정원은 어떤 정원인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저자에게 수목원은 탐구의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구도의 열망을 낳는 곳이기도 하고 고독한 듯 분주한 곳이기도 하고 형편없는 자아와 직면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자연의 신비로 충만한 곳이라고 하네요. 롱아일랜드의 수목원은 필자에게 수도원이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정원 분야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흐름 중 하나인 자연주의 또는 생태주의의 추세는 교회가 공공성과 지역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한대의 정원에서는요, 두 정원 이야기를 하는데요. 독일의 비트라 캠퍼스의 아우돌프 가든과 뉴욕의 맨하튼 중심부를 세로로 관통하는 도시정원 하일라인은 자연을 닮은 정원이 얼마나 강력하게 포용과 조화의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곳에서 다양한 인종들과 서로 다른 생활 양식들이 그리고 새와 벌과 나비들이 한대를 경험하는 느낌을 즐긴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주택의 잔디밭은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입니다. 그 어떤 다른 잔디 외의 생물을 허락하지 않죠. 공존의 길을 잃은 느낌입니다. 저자가 자연주의 정원에 매료된 것은 이 길을 되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이 기대를 교회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을 향한 어떤 소망입니다. 자연주의를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은 소유와 과시의 수단에서 환대의 마당으로 의미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의미를 탐구할수록 환대는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이나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로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볼 때 환대는 나와 타인 사이에 공유된 정체성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전제 속에서 발현되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하나됨의 완전성은 성경에 충분히 게시된 바와 같이 신적인 성품이고 건강한 자연은 이 속성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정원은 정원이 자리 잡을 곳의 풍토를 중요시하고 크든 작든 정원을 통해서 구현될 생태계를 고려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정원이 생태적 가치가 뛰어날 뿐 아니라 정원의 기능에 충실할 뿐더러 결국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원을 드나들 때마다 환대의 의미를 생각하고 저자의 교회를 돌아봅니다. 저자의 교회가 지역의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우리는 당신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곧 우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빛이 정원에서는요. 자연주의 정원이 큰 흐름을 만들면서 빛에 대한 고려가 깊어졌고 식물 선정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특히 그라스류 식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라스류는 빛을 담아내는데 탁월하다고 하네요. 최근 정원가들은 갈색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칙칙한 색상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 인물은 자연주의 정원의 대가 피트 아우돌프인데요. 그의 활동 이후로 갈색은 자연주의 정원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색에서 빛을 인식하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찬미하는 일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그러나 죽는 게 곧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구원의 언어만큼은 아닙니다. 죽은 듯한 무기력 속에서 갈색의 초라함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진리의 빛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곧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선언했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아닐까요? 자연주의 정원에서 빛을 머금어 빛나는 식물들은 자기만 드러내려 하지 않고 다른 식물들과 어울립니다. 겹칠수록 더 밝아집니다. 식물 간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정원은 조화롭고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빛을 포용한 정원 같은 교회를 그려봅니다. 각각의 성도가 제 빛깔을 내도록 인생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는 곳이 있을까요? 공유의 정원에서는요.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소설 모든 것의 이름으로에서 그려진 것처럼 희귀 식물이
부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시대에 왕실에 속한 식물원들은 희귀 식물 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식물원들은 이렇게 토대를 다져왔습니다. 소유의 동기가 이렇듯 오늘날까지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강력한 에너지인 정은 분명합니다. 영국에 있는 비영리 단체인 내셔널 가든 스킴은 주택의 정원을 개방하여 얻은 입장료 수익금으로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코티지 가든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주택 정원은 40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개인 또는 가족만의 은밀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발전해 왔는데, 내셔널 가든 스킴을 통해 비로소 빗장을 열고 외부인을 손님으로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성북구 정릉 마을에서 봄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정원을 개방하는 흐름은 아주 신선한 변화로 보이는데, 한 가지 더 주목할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정원 개념이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자연주의 정원은 공유 의미를 한층 확대합니다. 정원은 우리의 이웃뿐 아니라 자연 생태계와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2013년에 있었던 자메이카 출신 아티스트 에보니 패터슨의 전시가 기독교 세계관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대지의 상처라는 주제가 식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구현되는 과정도 흥미로웠고, 정원이라는 공간이 그 메시지를 담아내고 소통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원과 식물은 참으로 강력한 공감의 언어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정원사라면 마땅히 정원이라는 언어를 구사하고 또 해석할 힘을 길러야 합니다. 수십 년간 벌어진 고가 철도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모시킨 뉴욕 맨하튼 하이라인에서 저자가 가장 주목한 점은 시대의 아픔을 품어주는 정원의 공감 능력이었습니다. 소록도의 정원과 하이라인에 전시되었던 작품인 여성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대지와 자연은 그 모방으로서 정원은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를 품고 표현하도록 지어진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정원 또는 공원은 추모의 공간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추모 공원은 희생자 넋을 기리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공감의 자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 특히 생존자의 치유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곳입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과 2022년 이태원 사건,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가 보여준 공감 능력의 상실, 공감 언어의 상실 그 자체가 교회의 위기입니다. 톰 라이터가 묘사했듯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당신께 책임을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대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심지어 톰 라이트는 슬픔에 빠진 세상 속에서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은 우는 사람들 사이에 겸허히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도 아름다운 정원이 슬픔을 외면하거나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내는 걸 보면서 공감의 언어를 하나씩 익혀가고자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식물이나 정원이나 물론 자연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닥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잘 아는 것도 없어서 보이는 것도 없었고 그리 관심이 가지 않았는데요. 저도 미국에 살면서 수많은 집들에 대부분 깔려있는 잔디를 보면서 참 자원 낭비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굳이 저게 왜 필요할까? 왜 그 잔디를 꼭 소유하고 보여야만 할까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었는데요. 정원이 소유와 과시의 수단으로서 처음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 그러한 맥락에서 왔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연주의 정원이 점점 대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성희님의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 중에서 환대의 정원, 빛의 정원, 공유의 정원, 공감의 정원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